서울 도심의 한 대형 호텔.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 지훈이 조용히 서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리지만 그 눈빛에는 축하보다 호기심이 더 많습니다. 화려한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번집니다. 저 여자 집이 별로 좋지 않다던데 어머니가 반대했는데 억지로 밀어붙였다더라. 윤 회장은 붉은 정장을 입고 단상 앞에 서 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가 신부를 훑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갑니다. 우리 집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주변에서 억지 웃음이 흘러나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릅니다. 민재는 손에 땀을 쥐며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윤 회장은 그를 제지하듯 손을 들어 올립니다. 사회자가 어색하게 진행을 이어가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얼어붙었습니다. 윤 회장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결혼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니?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서로의 얼굴을 살핍니다. 지훈의 어깨가 살짝 떨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습니다. 조용히 부케를 내려놓고 마이크 앞으로 걸어갑니다. 오늘은 저를 위한 날이 아니라 어머니의 체면을 위한 날이었군요. 그 한마디가 울려 퍼지자 객석의 공기가 멎습니다. 윤 회장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식이 끝나기도 전에 지우는 호텔 문을 나섭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이 젖으며 도로에 질질 끌립니다. 지나가던 기자가 셔터를 누르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흰 드레스는 금세 회색빛으로 물듭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립니다. 지우는 그들 속을 조용히 걸어갑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렸지만 눈빛은 단단합니다. 이 굴욕 절대 잊지 않겠어요. 마음속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그날 밤 호텔 근처 고시원의 어두운 방 안. 지우는 식장에서 벗어온 구두를 벗어 던집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내가 무시당한 이유를 언젠가 당신들이 후회하게 될 거예요.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입니다. 그녀는 이불 속에 몸을 말아 누워 있지만 눈은 잠들지 않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심장이 또박또박 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결심의 박동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내려앉은 도서관 창가에 지훈이 앉아 있습니다. 손끝은 차갑지만 눈빛은 뜨겁습니다. 노트북 화면엔 창업 아이디어라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현실은 고시원 월세도 버거웠지만 그녀의 머릿속엔 새로운 길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낮엔 편의점에서 계산대를 지키고 밤엔 카페 구석에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피곤이 쌓여도 한숨 대신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에 들른 중년 남성이 떨어뜨린 서류를 그녀가 주워줍니다. 그 안에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모집 공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말을 잇습니다. 남성은 미소를 짓습니다. 당신 눈빛이 인상적이네요. 시도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며칠 뒤 지우는 친구 수진과 함께 낡은 창고 건물에 들어섭니다. 리온테크라는 이름을 손수 적은 종이가 문 앞에 붙습니다. 그들의 첫 사무실이었습니다. 에어컨도 없고 전등도 깜빡였지만 그곳엔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거야. 지우는 조용히 말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컴퓨터 펜 소리와 새벽의 공기가 뒤섞인 공간에서 그녀는 다시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윤 회장의 사무실엔 긴장감이 감돕니다. 대성그룹의 실적이 추락하고 경쟁사 리온테크가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아들 민재를 불러들입니다.
이 위기를 내가 막아야 한다. 민재는 귀국하자마자 협력 미팅에 참석합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상대는 지훈이었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그녀는 냉정하고 단단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지훈의 말에 민재는 숨을 고릅니다. 회의실엔 묘한 정적이 흐릅니다. 지훈은 침착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가며 투자 구조를 설명합니다. 임원들은 감탄하고 민재는 점점 말을 잃습니다. 그동안 지켜주지 못했던 과거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윤 회장은 보고서를 보고 놀랍니다. 리온테크 대표 지훈. 그녀의 사진을 본 순간 얼굴이 굳습니다. 그 여자가 윤 회장은 분노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언론은 이미 가난한 며느리 재벌가의 복수라는 제목을 달고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술잔을 비우며 혼잣말을 합니다. 그녀는 이 정도로 강해졌구나. 그는 죄책감과 그리움 사이에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대성그룹 본사 빌딩 앞에는 시위대가 몰려 있습니다. 비자금 폭로라는 현수막이 펄럭입니다. 윤 회장은 창문을 닫고 고개를 숙입니다. 내부의 부패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각 지훈은 회의실에서 새로운 투자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조명 아래 그녀의 손끝이 단단히 서류를 눌러 잡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확신에 차 있습니다. 리온테크는 대성그룹의 핵심 파트너사를 비밀리에 인수합니다. 주가는 급락하고 여론은 돌아섭니다. 언론은 연일 윤 회장 비리 뉴스를 내보냅니다. 며칠 뒤 긴급 이사회가 열립니다. 새 투자자 대표를 소개하는 순간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옵니다. 정장 차림의 그녀가 회의실 중앙에 앉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를 책임지게 될 사람입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립니다. 윤 회장은 숨이 멎은 듯 앉아 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내가 왜 여기에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훈은 조용히 서류를 내밀며 인수 절차를 시작합니다. 복수의 첫 단추가 끼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텅 빈 집 거실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가난한 며느리, 시가를 삼키다라는 자막이 떠오릅니다. 손에 들린 술잔이 덜덜 떨립니다. 대성그룹은 거래처들의 계약 취소로 흔들립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민재는 재정회의를 열지만 계좌는 이미 동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재무팀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립니다. 지훈이 들어섭니다. 윤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힘이 빠져 주저앉습니다. 이게 다 내 업보다. 윤 회장은 눈을 감고 중얼거립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펜 끝에서 조용한 소리가 납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윤 회장은 의자에 앉은 채 창밖을 바라봅니다. 한때 자신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단 한 사람에게 무너졌습니다. 지훈은 돌아서며 속으로 말합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의 균형이죠. 그녀의 발소리가 차갑게 울립니다. 지훈은 대성그룹을 인수한 후 모든 불법 거래를 정리합니다. 해고 대신 오래된 직원들의 자리를 지켜줍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민재는 그런 그녀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녀는 여전히 따뜻하구나. 윤 회장은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병실의 하얀 벽 사이 그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봅니다. 언론은 지훈을 정의로운 리더라 부르며 인터뷰 요청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지훈은 모든 제안을 거절합니다. 회사 옥상에 서서 바람을 맞으며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이긴 걸까? 밤이 내립니다. 병원 복도 끝에서 민재가 지훈을 발견합니다.
둘은 말없이 눈을 마주칩니다. 아무 말도 없지만 그 짧은 시선 속엔 과거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지우는 먼저 고개를 숙이고 걸어갑니다. 민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만히 속삭입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며칠 후 윤 회장의 병세가 악화됩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훈을 찾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지훈이 들어섭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윤 회장은 힘없이 손을 내밉니다. 지훈은 그 손을 잡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가 전해집니다. 윤 회장은 흐릿한 눈빛으로 과거를 떠올립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숨소리가 약해집니다. 지우는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습니다. 장례식장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지우는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민재가 다가와 향을 올립니다. 그들의 눈빛엔 미움 대신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며칠 후 윤 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됩니다. 그 안에는 지훈에게 남긴 재산 일부가 있었습니다. 지훈은 한동안 서류를 바라보다 전액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합니다. 세상은 그녀를 복수보다 위대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몇 년 후 지훈은 자신이 설립한 재단의 강연 무대에 섭니다. 관객석에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득합니다. 스크린에는 문장이 하나 뜹니다. 가난이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닫힌 상태를 말합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무대 중앙으로 걸어갑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하고 따뜻합니다. 민재는 객석 뒤편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한 아이가 다가와 말합니다. 대표님처럼 되고 싶어요. 지우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럼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바깥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햇살이 부드럽게 내립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사는 것 같아요. 박수 소리가 홀 안을 가득 메웁니다. 그 소리 속에서 지훈의 눈가가 살짝 젖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닌 자유의 눈물이었습니다.